이기택 멘토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멘토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이슈 점검하기 전에 먼저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부터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윤여민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부터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로닉, 숨겨진 IRA 수혜주다 이렇게 뽑아오셨는데요. 오늘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큐브 엔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엔터주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여자아이들 흥행성이 레벨업 됐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죠. 먼저 LS 일렉트로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 말씀하시죠. 네, 일단 뭐 크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1분기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크게 좀 웃도는 영업이익을 좀 제가 볼 때 거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치까지도 좀 경신이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IR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리쇼어링 환경에 있어서 뭐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같은 어떤 이런 섹터들이 공장을 많이 짓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와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매출이 좀 호조가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뭐 좀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뭐 3천억 정도 이상이 증가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4천억 정도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컨센서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6억이지만 지금 뭐 실제로 보게 되면 660억 정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은 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변압기 같은 뭐 초고압 인프라, 전력 인프라 같은 제품의 판가가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 여기에 또 자회사죠. LX 이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규 멕시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IRA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시장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북미 시장에 제가 볼 때는 공략이 좀 어떻게 보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이제 PER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많이 좀 올랐던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분산되면서 좀 다음 타자로 갈 수 있는 제가 볼 때 뭐 전력 시스템 쪽에서 하나의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LX 일렉트로닉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랑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뭐 주봉상 봤을 때 좀 길게 보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목표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7만 1,000원까지 제가 볼 때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4만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목표가 7만 1,000원에 손절가 4만 7,000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브 엔터 얘기 들을까요? 이기택 멘토 얘기 듣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큐브 엔터는 여자아이들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입니다. 작년 말에 기사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미국 타임 설정에서 22년 K-팝 베스트 앨범에 등극했는데 작년에 이제 앨범을 보면 3월에 톰보이라는 앨범이 들고 왔고 10월에 누드라는 신곡을 또 발표했었는데 뭐 이제 다시 또 3월, 4월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이 새로운 신곡을 발표할 모멘텀이 좀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4월에서 5월 정도에 신곡이 발표되면 결국에는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할 텐데 확실하게 2분기 때는 실적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던 건 중국의 공연 시장이 열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2년간 공연을 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또 하나의 없던 시장이 실적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은 큐브엔터의 이제 실적 가시성을 높여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주가의 불확실성은 매번 기획력은 인정받았지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것을 떨어내기에 충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이 1,200억 가까운 매출액을 보였는데 그게 재작년 대비 60% 정도 상승한 것이고요. 여자아이들의 앞서 이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도 70억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인 멤버 한 분이 계신데 아티스트 중에 우기라는 멤버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 화장품 CF 등 태국 화장품 CF도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도 화장품 CF 등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수기 때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보이그룹과 이제 상반기, 하반기 걸그룹이 이렇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여자애들이 이끌고 하반기에서부터 내년도까지는 새로운 그룹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성장 동력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해 주십시오. 예,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차트를 볼 텐데요. 네.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견인되면서 락바텀으로 여겨졌던 11,000원대를 지지받고 최근에는 위에 상단 박스권 18,000원서부터 22,000원대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신곡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위에 상단 박스권인 3만 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여서 네. 올해 목표 주가 3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상승 추세선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거래일선이 마주치는 그런 구간에는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겠고 손절가는 18,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큐브엔터가 제일 탑픽으로 보이십니까? 예, 뭐 기존의 다른 기획력이 있는 엔터사들은 네. 뭐 SM을 통해서 하이브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밸류를 올려가면서 몸값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연초 내내 보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5대 그룹사 중에 큐브엔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가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큐브엔터를 보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큐브엔터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셨거든요.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분의 공략주 확인해 봤고요. 앞서 이제 OCI 관련된 기자의 현장 얘기를 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인적 분할이 결정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윤혜민 멘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은 OCI가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상당히 좀 강했죠. 특히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이 좀 상당히 좀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원전, 뭐 수소, 이제 신재생이 조금씩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네. 가운데서 좀 OCI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폴리실리콘 사업에 좀 많이 좀 가려져 있었지만 좀 화학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OCI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할 전에 좀 사둬야 됩니까? 아니면 분할 이후에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OCI가 사실 뭐 탑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좀 분할 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이왕이면 하는 만약에 게 좋고. 네. 분할로 이벤트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라면 네. 분할 전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께서는 이제 OCI 홀딩스, OCI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잖아요. 네.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네. 이제 지주사와 사업회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네.
사실 물적 분할하면 학을 띄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신설 법인은 새로 신규 상장을 하는 거고 홀딩스는 홀딩스대로 있는데 이 홀딩스가 이제 지주사가 아니라 네. 사업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미국 태양광 산업을 하는 사업회사가 이제 OCI 홀딩스 가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케미칼 쪽은 케미칼과 카본 소재 쪽은 신규 상장 법인이 이제 평가를 받을 네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각의 평가가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서 이제 현재 어느 한쪽은 들고 갈 거고 어느 한쪽은 매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해질 텐데 이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효성그룹이 효동첨단소재라든가 네. 각각의 그룹사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각각의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각각의 그룹사로 이제 쪼개질 인적 분할 때. 쪼개질 때 어느 한쪽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갖다 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전에 그러한 것들의 각각의 평가를 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결코 나쁘지 않은 기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인적 분할이 되면 두 개 회사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은 두 회사 주식을 다 갖게 되거든요. 그랬을 그렇습니다. 때 미리 살았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두 회사 중에 미래가 더 보이는 쪽은 보유, 그렇지 않은 곳은 매각,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OCI 앞으로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또 주주 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점이 아마도 이번에 인적 분할이 통과된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취재 기자한테 아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갔죠. 이 부분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 테슬라는 투자 적격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더 늘고 있다라고 하죠.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할게요. 예,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의문을 품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확실히 뭐 테슬라 효과가 조금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확실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이제 간밤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죠. 일단은 지금 지난주부터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빅테크들이 좀 더 안정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나스닥 쪽 빅테크들의 어떤 좀 피난처로서 좀 여겨지면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훈풍을 받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분기 시즌이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분기 판매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에서 판매 호조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투자 적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투자 적격이 되면 상당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상당히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멕시코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공장을 좀 추가로 지금 건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을 좀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투자 적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발행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방법이 상당히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목표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풀 셀프 이제 드라이빙에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베타 서비스가 좀 제가 볼 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캐파 증설 여기다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모멘텀이 계속 확장되는 부분들, 결국 이런 측면들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이제 2차 전지 또 자동차 쪽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절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테슬라와 좀 이제 많이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지금 중국차 판매 관련된 좀 데이터가 2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시장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계속해서 좀 이 바로미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들이 워낙 강력하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오늘 세트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반등이 이제 일단 더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한 58만 원 선 가면 일단 꺾이는 모양새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트업체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기택 멘토하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네.
LFP 배터리 진출을 선언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국내 3사 모두 다 선언했거든요. 근데 CATL의 독주를 막겠다. 그리고 CATL은 결국엔 중국 내수형이었는데 고객사 다변화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 일단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뭐 그 지금 현재로서는 CATL이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62조거든요. 이게 전년보다 152% 정도 늘었는데 이게 무엇보다 국내 LG에너지솔루션이 25조 5천억에 비해서는 약 한 2.4배 정도 많은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로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국내 배터리 3사에 있어서는 위협일 수 있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고객사 다변을 위해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고객사라는 것은 어떠한 고객사가 어떠한 형식의 주문을 하더라도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 다 대응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발전 단계에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나가고 있는 뭐 탑머티리얼, 첨보, 아모그린텍, 코인테크 이렇게 지금 밑에 자막에 나가는데요. 이런 데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사실은 기대감일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경쟁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국내에서는 양극재라든가 그런 쪽이 사실 시장에 뭐 쏠림이 아무리 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도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네. 주가는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쪽이 뭐 지금 현재 편승되어 있다라고 하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결국에 보여지고 대세는 있습니다. 양극재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도 뭐 양극재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죠. 국내 셋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진출하는 거는 뭐 굳이 원한다면 우리도 만들어 주겠어.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사실상 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면에서 훨씬 3원계 배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서는 LFP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 효율성이 높지도 않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제조사에서 우리는 LFP 배터리를 원해라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주지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은 여전히 예전에 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오늘 뭐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이슈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제 지원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건 지켜야 돼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좋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거 안 좋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얘기 한번 들어보죠. 윤여민 멘토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뉴스가 나왔을 때 저 이제 좀 해석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현상 유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 반도체를 좀 생산하는 능력 자체에 대한 부분들, 좀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받긴 했습니다만 일단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자체가 뭐 최첨단 어떤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되 결국 이제 최첨단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입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 이제 다음 달 4월 26일 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라운드 테이블에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 중국에서 어떻게 지금 공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디램 같은 경우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거의 뭐 40%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 생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큼 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조정하느냐가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협상의 좀 여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외교수단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K칩 수업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100% 지금 세제 혜택이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오늘 지금 이제 뭐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체 회의에서 좀 의결이 되고 오늘 지금 3월 지금 안에 좀 본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약간은 좀 제가 볼 때는 약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좀 이거를 좀 시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한국의 좀 반도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부가 좀 많은 좀 세제 혜택이나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게 미국에서 나온 이건 또 가드레일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세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뭐뭐를 지켜야 되는지 이걸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레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있었던 K칩스법 의결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이기택 멘토께서는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뭐 녹록지가 않고 만만치가 네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상반기 때부터 많이 줄 것으로,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완전 돌아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현물 가격이 반등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가격을 현물가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이르다라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0.9배 PBR을 깨고 내려갈 때마다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사실 외국인들이 환 때문에 국내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 때 그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담은 의미 있는 수급 외에는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자원의 무기화,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국내가 끼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패권 다툼의 궁극적인 칼날의 끝은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AI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 패권을 놓치면 결국엔 다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것들을 중국에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원화해서 패권 다툼에서 승자를 가꾸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일 수 있다로 보여지는데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장비 납품도 불가하겠다 1년 유예한 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고난의 행군을 좀 더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0.9배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보란 듯이 돌아 나갈 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뭐 전방에서 투자가 이뤄질 때쯤 주가는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가 네. 있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걸 투자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만한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반도체는 너무 변수가 많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상황 설명하시고 우리 윤여민 멘토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지금 들어갈 만합니까? 중장기, 단기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저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네. 제가 볼 때는 좀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 자체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결국은 이제 패권 싸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끼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재고에 관련된 부분 플러스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끼면서 좀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인데 이럴수록 제가 볼 때는 본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주가에서 봤을 때는 바닥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 보게 되면 7만 원대까지 좀 내려갔던 부분들 오히려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이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좀 제가 볼 때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특히 이제 7만 5천 원대 부근이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수급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반도체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챗 GPT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챗 GPT-4 그리고 구글에서 내놓을 바드까지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AI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관련 산업군을 투자를 해놔야 된다. 미래를 본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뭐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고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일찍 묻힌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바로 카카오에서 생성 AI 다다음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서 중단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용자들이 워낙 폭주하고 몰려서 이 서비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용자가 몰려서 결국엔 서비스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공지가 나오는데 그만큼 국내의 AI 기술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관심이 많다. 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계속해서 과소평가 받았던 건 안 될 거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베타 버전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그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미지 개혁이 카카오 쪽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소평가됐던 것이 기술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게 아쉽게도 중단이 된 게 큰 사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번 서비스 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카카오는 다른 방향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바드라든가 챗 GTP라든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한글 사용자들이 이만큼 관심이 높은 기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국내 IT 업계에서도 또 하나의 훈풍이 불 수 있는 큰 재료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여인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AI 특히 이제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시세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아웃퍼폼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약간 좀 2차 전지로 좀 옮겨오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쪽으로 좀 많이 시선이 이동했습니다만 뭐 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뭐 15만 7천 원대까지 거의 7배 이상 좀 제가 볼 땐 급등을 했고요. 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천 원대에서 3만 원대 거의 6배 정도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작은 종목들의 제가 볼 땐 선순환이 좀 상당히 빠르게 돌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여기에 또 통신 3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좀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더 뭐 숫자라든지 어떤 좀 실적에 찍힐 만한 기업들의 제가 볼 때는 참여가 확실히 좀 두드러진 점에서 봤을 때 네. 앞에서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좀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적합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큰 빅테크들이 들어온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AI도 같은 경우도 좀 종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선을 좀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AI와 관련된 뭐 발언들을 저희가 썼습니다만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가장 주목받는 얘기가 자신이 두려운 거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인간이 AI처럼 생각할 시대가 올 것 같아서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동조돼서 AI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성 AI와 관련된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죠. 탄소 중립에 9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 관련주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기택 멘토부터 하실까요? 예, 뭐 유럽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이제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대국민 공청회 개최하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최종안이 확정되는 이러한 일정들이 수혜주 찾기에 좀 분주한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거든요. 제가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원전 관련주들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겠고요. 석탄을 대체하니까요. 이게 원래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유럽도 미국도 다들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슈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래차 관련주들도 사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대 흐름에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외의 종목 중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슈는 이슈답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실적과 동반되려면 아직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스럽게 대응하시고 실적이 동반되는 중장기 성장주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여민 멘토께서도 탄소 배출 관련,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거의 이제 앞의 의견과 좀 거의 동일한데요. 네. 결국 이제 원전 관련된 쪽, 그다음에 신재생 쪽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탄소 포집이나 이런 쪽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좀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좀 아이덴티티가 많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약간 좀 그런 색깔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못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잘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부터 오늘 시장의 이슈까지 같이 점검해 준 두 분, 이기택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하고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